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갑니다. 48페이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들어갑니다. 잘 봐보세요.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은, 기본적상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조사해야 돼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자, 이제 거래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농지법상 거래규제 나와 있죠? 예, 농지법상 거래규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외국인 토지법. 이제 이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가장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허가제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제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도표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하니까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 왼쪽,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오른쪽. 그렇죠? 그럼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허가구역 내 모든 부동산이라고 써요. 토지만. 토지만 그럽니다. 그럼 순수 건물은 아닐 거겠죠? 그 다음에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했을 때? 초과했으면 초과입니다. 초과. 그렇죠? 그럼 일정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전 설정 그랬죠? 그러면 전세권하고 임차권 이전 설정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 및 예약 나와 있죠? 그럼 유상계약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매매하고 교환. 그러면 상속하고 유증은? 그 이유는? 계약이 아니고. 그럼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아니에요. 왜? 무상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판결로 취득했을 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요. 경매는?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 중에서 압류부동산 공매는? 없어도 돼요. 압류는 경매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없어도 됩니다. 근데 공매 중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어야 되죠? 비업무용 공매. 근데 이것도 몇 회 이상 유찰?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증을 요하지 않는다. 자, 이 정도. 나머지 내용은 문제 풀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중요하니까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135번. 개공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에 대한 거래계약을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타당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1번.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하고 2천만 원 벌금. 맞았어요? 자,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맞죠? 100분의 30.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기억나요? 예. 자, 2천이 틀렸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해서 거래한 경우 판례입니다. 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사들일 수 있죠? 토지에 대한 뭘 받으면?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건물에 대한 물권적 효력은 무효, 유효. 무효가 판례. 판례입니다. 유효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봅니다.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자, 4번 보세요. 주거지역에서 180제곱미터 토지를 거래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돼? 왜 안 받아야 돼? 초과. 이제 일정 기준 면적 초과. 주거용은 180, 상업은 얼마? 200, 공업은 660, 녹지는 100, 그러죠? 이제 초과했을 때 180까지는 안 받아요. 틀렸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매수 청구. 맞았어요? 몇 개월? 1개월. 그럼 이의 신청은? 1개월. 매수 청구도? 1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60일이 틀렸어.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한 문제 정도만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6번, 7번, 이게 이제 농지법상 거래 규제인데 몇 가지만 이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농지법상 거래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농지 소유 상한제 공부해야 되겠죠? 농지 소유 상한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농지 소유 상한제는 자, 상속 농지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상속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 얼마까지만? 만 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얼마? 만. 자, 주말 체험 용도는 얼마? 1000. 그러면 1000 제곱미터 이건 이내입니까? 미만. 그러면 세대원 각각이요, 전부 합산해서 세대원 전부. 그러면 이걸 약칭해서 뭐라 그래요? 만만천. 집에 갈 때도 만만천. 학원 할 때도 만만천. 커피 마실 때도 만만천. 컨닝 할 때도 만만천.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상한제 끝.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치더라도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도표 문제가 그건데 농지증을 요하는 거, 요하지 않는 거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머릿속만 굴려보세요. 자, 농지증을 요하는 것은 농지를 뭘로 취득할 때? 매매. 교환은? 있어야 되죠? 증여는? 자, 증여 있어야 돼요. 증여. 머릿속에다 동그라미. 판결은? 있어야 돼요. 경매는? 있어야 됩니다. 자, 경매 동그라미. 자, 언제까지 농지증 취득하셨어요? 제출해야 돼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돼. 그래 안 하면 불허가 나와버려요. 기억나요? 예. 경매로 농지를 살 때. 공매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건 종류 불문 다 있어요. 비업무용이든 압류든. 농지증 다 있어야 돼. 그죠? 요약집 몇 페이지 나왔어? 106페이지. 109페이지. 그 다음에 요하지 않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있어요? 각 동그라미. 반대해서 하면 국가로부터 개인들이 사들 때는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자, 상속은? 상속은 농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인에게 한 유증은 농지증을 요해요, 요하지 않아? 그럼 여기서 인에게. 그럼 반대해서 가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은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담보농지는?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경매는?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것이 뭐냐? 자, 농업법인의 합병. 그러죠? 시효 완성. 공유농지 뭐다? 분할. 이건 요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이 농지 전용 협의 완료한 거 있죠? 협의 완료. 협의 완료한 것은 농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전용 허가나 신고는 있어야 되고 협의 완료는 없어도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없어도 됩니다.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없어도 돼요. 녹지지는?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들어가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없어도 되고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치 않는 것은 있어야 돼요. 자, 둘로 나눠져. 그래서 농지증을 요하는 거, 요하지 않는 거. 자, 그 정도. 그리고 농지증은 어디서 발급받아요? 시군민들. 뭘 작성하고 들어가? 농업경영계획서. 며칠에 발급? 4일.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된 것은? 2일. 그러면 그 농지를 취득해서 이용하지 않으면 몇 년 이내 처분? 1년. 그래도 말 안 듣면 6개월 내에 처분 명령 들어가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행 강제. 100분의 20. 매년 1회 100분의 20 들어갑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136번. 농지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모두 골라라. 농지 매매는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상속인에게 한 요증은? 없어도 돼. 인에게. 그럼 담보농지는? 없어도 돼. 농지 교환은?
있어야 되고 농업법인은 합병은 없어도 돼. 자, 농지 소유권 이전 판결은 있어야 되고 공유 농지 분할은 없어야 되고 시효 완성 없어야 되고 농지 증여는 있어야 되고 자, 녹지 지역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것은 없어도 되고 경매는 있어야 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있어야 돼.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체가 누구에 따라 달라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때는 없어도 되고 로부터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엮고 가면 안 돼. 자, 그럼 136번은 몇 개? 니은, 디귿, 미음, 시옷, 이응, 치읓. 6개네. 안 와도 되는 거. 6개. 치읓. 뭐 어쩐다고요? 네, 좋아요. 앉는 걸 골라라 했잖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시옷, 이응, 치읓. 이것이 아닌 거. 자, 137번. 농지법상 거래 규제에 대해서 설명하다 타당하지 않는 걸 하나만 골라라, 모두 골라라. 자,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한 자 얼마? 만. 맞았어요? 네. 맞고. 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처분? 맞습니까? 네. 3번. 농지 전용 허가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증이 있어야 하나 발급 신청 시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은 면제된다.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거 세 가지 있죠. 뭐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연구 실습지 이런 건 제대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관을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지 팔고 군수 X, 읍면장, 자,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이렇게다가 군수 대신 자, 이거 하나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1000 미만 맞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줄 세대원 전부 맞았어요? 네. 맞네. 자, 상속 인에게 한 유증 농지증의 필요가 없다. 맞죠? 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은 필요하다. 이렇게죠.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와 농업 경영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았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138번. 자, 138번은 비교 문제죠. 토지거래 허가제 방금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농지증 방금 배웠죠? 거미는 조금 이따 하겠죠? 그 비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비교인데 잘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맨 먼저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제고 여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그럼 여기는 거민. 자, 허가제하고 농지증은 방금 했으니까 거민은 항상 뭘 생각하면 돼요? 계약이면서 좀 이따 하겠지만 소유권 이전 그리고 뭐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셋 다 충족이 돼야 되죠. 그럼 이제 경매에 들어가고 아니 증여부터 들어갈게요. 이 증여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할 때는 허가증 요한다고 했어요? 요하지 않는다? 방금 배웠죠? 필요가 없다고. 근데 농지증은 증여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방금 하고 있죠? 그러면 계약서 거민은 받아야 돼? 안 받아? 증여 계약서 거민 받아? 계약이면서 소유권 있죠? 맞죠? 받아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 경매. 방금 우리가 경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허가구역 내에서 경매는 허가증이 필요 있어? 필요 없어요. 방금 없다고 했죠? 경매하고 압류는 필요 없다고. 그럼 농지증은? 방금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죠? 그럼 경매는 거민 받아 안 받아? 왜? 계약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판결. 판결로 취득할 때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방금 했죠? 그죠? 그러면 농지증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거민 받아?
원래 계약이 아니지만 이건 별도로 공부하라고 했죠. 판결서도 검인 대상이 된다. 별도로 공부하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상속. 자, 방금 우리가 허가제에서 상속은 계약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고 했죠? 자, 농취증은 필요 없다고 했죠? 검인은 받아 안 받아? 그 이유는 계약이? 계약 아닌 것 중에서 검인 받은 건 판결밖에 없어. 나머지는 계약이 아니고 검인 안 받아.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대충 풀릴 거예요. 자, 이게 짝짝짝 돼야 되죠? 네. 좋아. 됐어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또 그려야 돼? 그럼 얼른 그려보세요. 그죠? 얼른 그려봐.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억지로 외운다 보다는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적어놓고 한번 봐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대충 다 했죠? 자, 들어갑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상호 비교. 세 가지 비교. 타당하지 않는 거.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나. 맞습니까? 무상계약이니까. 근데 농취증은 있어야 되죠? 검인은? 증여계약서 검인 대상이 됩니다. 1번은 맞았네. 2번. 경매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검인도 아니죠? 근데 농취증은 발급 대상이 맞았죠? 네, 맞습니다. 판결은 셋 다. 허가, 농취증, 검인 셋 다 됩니까? 네. 맞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동그라미. 아, 이거 로부터가 아니라 가죠? 가는 계약 당사 일반인 경우는 허가와 검인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허가도 아니고 검인 대상도 아니다. 맞아요? 검인 안 받아. 국가가 취득할 때는 검인 안 받아요. 농지를 취득한 게 농취증 발급받아야 돼? 농취증도 가는 없어. 저기 적혀 있잖아요. 가는 없어. D점이 틀렸네. 이게 정답.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받은 것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의제. 맞고. 자, 상속은 허가 아니고 농취증 아니고 검인도 아니다. 맞았어요? 네. 맞았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비교 문제가 어렵잖아요. 머리가 빨리빨리 안 굴러가니까. 그렇죠? 달리 어려운 게 아니야. 이쪽 생각하다 이쪽 생각하면 빨리빨리 안 굴러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끝. 자, 그럼 애국인 토지법 들어갑니다. 이 애국인 토지법은 매년 나와, 매년. 그러니까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만 정리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애국인 토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애국인 등에게만 적용되고, 또 토지만 적용되고, 또 뭐 할 때만? 예? 소유권만 대상으로 하고, 또 취득할 때만. 뭐 할 때만? 취득. 지상권 안 들어가.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소유권하고 지상권 들어가죠. 여기는 오로지 소유권만. 취득할 때만. 애국인 등에게만. 토지만. 됐어요? 자, 그러면 애국인 토지법상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으로 이제 신고가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신고죠. 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네. 계약일을 기준합니다. 계약일. 그러면 매매가 대표적이면 증여는 계약이요?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며칠? 60일. 증여 며칠? 60일. 그러면 이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 원. 이거 과태료입니다. 자, 과태료. 됐어요? 네,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하잖아요. 그러면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으니까 여기서 며칠? 60일. 신고해야 돼. 끝. 자, 두 번째. 계약 외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계약 외 원인이 뭐예요? 자, 상속, 경매, 판결, 판매권 행사, 법인은 원병, 합병. 자,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것도 신고인데 몇 개월? 6개월.
6개월. 이제 이건 취득일로 6개월이네.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보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보유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는 300, 100, 60일, 6개월. 흔들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허가 대상 지역은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허가 대상 지역 애우라 그랬죠? 허가 대상 지역이 뭐요? 그렇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요하죠? 문화재 중요하죠? 생태경관 보존지역 중요하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중요하죠? 군, 문, 생, 야. 그러면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에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입니다. 그러면 사후 허가요? 사전? 사전.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며칠 내 허가 불허가 통지? 15일 이내. 기억나요? 그러면 여기도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 유효? 무효.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제재? 2년하고 2천. 자, 여기는 2년하고 2천.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아까 토지거래 허가하고 차이점은 100분의 30, 여기는 2천. 그 차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세요. 구비 서류는 여기는 뭘 제출해야 돼요? 허가 신청서. 여기는 신고서란 말을 쓰지 않아요. 신청서에다가 합의서를 제출해야 돼.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신고니까 신고서죠? 여기는 계약서, 원인증명 서면, 경락결정서 이런 거. 여기는 변경서.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대리가 가능해? 네. 그러면 이건 전자문서 돼, 안 돼? 대리는 전자문서 돼, 안 돼? 안 돼. 이 법에서도 대리는 전자문서가 무조건 안 돼요. 자, 나머지 부족한 것은 문제 풀면서 들어가 볼게요. 세 문제, 네 문제가 실려있네. 139번. 애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설명 타당한 걸 골라라. 애국인 토지법은 애국인이 국내 토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맞아요? 뭐가 틀렸어? 임대차. 자, 소유권만. 지상권 아니고 임대도 아니에요. 오로지 소유권, 취득, 토지, 애국인. 이게 적용 범위야. 됐어요? 2번. 자, 내국인이 애국인으로 된 경우에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6개월 내에 신고한 적?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이요? 100만 원. 아, 이거 과태료가 틀렸네. 100만 원. 자, 3번. 애국인들의 경매 등 계약 외 원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6개월. 60일 X. 자, 애국인이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구수 구청 허가? 맞아요. 맞죠. 군, 문, 생, 야생은 허가 맞고.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구수 구청은 15일 내에 허가 여부 결정 통보? 네. 15일. 30일이 아니라 15일. 그래서 몇 번 정답? 4번. 자, 140번. 다음은 애국인 토지법에 대한 개공 후 설명이다.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애국인 법인을 합병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는 신고서에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구수구청에 제출. 맞습니다. 이게 원인 증명 서면이에요. 합병은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그죠? 경매는 경락 결정서. 판결은 판결서. 이런 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 2번. 애국인 토지법이 규정하는 허가지역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 계약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더라도 사원 구성원은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이것도 애국인으로 봅니까? 네. 봅니다. 자, 4번. 애국인 토지법상 유일한 판례. 4번이죠?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건물 대지권 동그라미. 자, 아파트 사려면 대지권 따라 붙죠? 건물 부분과 함께 취득한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외국인 토지법 적용을 받는다. O, X? O. 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의 신고? 사전 허가. 사전 뭐다? 허가. 군, 문, 생, 야 허가입니다. 자, 몇 번이 틀렸어? 5번. 자, 141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하나만. 모두 고르라 그랬네. 자,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시장구소구청에 신고. 맞습니까? 네, 맞고. 자, 신고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상 증명서, 건물 등기상 증명서 확인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확인 동그라미.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등기부는 전부 다 확인서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큰 차이가 없어. 등기부는 전부 다 확인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맞고. 3번 토지 취득 신고, 계속 보유 신고, 허가 신청은 외국인 당사자 위임받는 자가 대리 등으로 대리할 수 있죠? 네. 근데 가로 아니 문제야. 가로 아니. 자, 전자문서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포함한다. 맞아? 틀렸어요. 제외. 네. 대리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돼. 그죠? 네. 여기서도 안 된다고. 자, 이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사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주고 외국인 당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장구소구청에 제출. 이것도 맞아요. 자,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비슷비슷하죠? 예, 똑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서에다가 토지 취득 관련 당사자 합의서를 첨부해서 시장구소구청에 제출.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자, 14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죠? 네. 그럼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O, X, O.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뭔만? 매매만. 매매만. 아까 이야기했죠? 매매라고 적어 놓으세요.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고,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여기서 신고해야 돼.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142번은 O입니다. O. 됐어요? 예.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서식은 몇 문제가 나와? 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 2, 3, 4 네 가지 서식을 비교해 놨죠? 근데 그 네 가지 서식을 보기 전에 먼저 확인 설명서 1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1은 깡그리 하고 나머지는 비교만 하면 된다. 그래서 시국대 교재에다가 다 실을 수 없어서 비교만 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1은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아니, 요약집을 요약집을 보면 돼요. 요약집 먼저 보고 1은 깡그리 봐야 되고 나머지 비교할 거예요. 자, 113페이지 요약집 113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자, 확인 설명서 1은 깡그리 해야 돼. 네. 자, 칠판 봐보세요. 확인 설명서 1. 1이 뭐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2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3가 토지 확인 설명서. 자,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정.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면 1 깡그리 하고 나머지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1 보세요. 113페이지. 단독 공동 매매입니다. 거래했던 것만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확인 설명 자료란에 근거 자료 제시한 거 있죠? 자료 제시했던 것만, 즉 등기상 증명서 토지 제시했던 것만 V자로 체크. 그죠? 그 다음에 상태 자료 요구사항에 뭘 정답했어요?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자료 요구 및 불응사실의 기재, 뭐 이런 거 합니다. 자, 뒷배 넘어가세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기본 확인 사항하고 세부 확인 사항, 보수 이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이 로마자 1번 왼쪽에 나와 있죠. 자, 오른쪽에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세부 확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이 많아요? 세부 확인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을 외운 게 편하겠죠?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 11번
10번, 12번. 이게 뭐요? 11번이 벽면 도배에서 벽. 그 다음에 수. 10번이 수도 전기 가수에서 수. 그 다음에 1이 일조소음 진동에서 환경 조건. 그럼 9번에 실제 권리 관계 있어 없어? 있어. 이걸 뭐라 그래? 미공식 권리.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은 어떻게 한결했어요? 벽수 일미. 어떻게 한다? 벽수 일미. 미는 미공식 권리야. 근데 이렇게는 외워놨는데 이제 여기다 내외부 그러니까 또 뭔 소리인지 몰라요. 수도 전기 가스가 뭐요? 내외부. 일조소음 진동에 환경 조건. 미공식 권리가 실제 권리 관계. 벽면은 바로 벽면 도배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벽수 일미는 외워놨는데 또 내부 그러니까 뭔 소리 몰랐고 못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세부는 벽수 일미. 나머지는 전부 기본이야. 보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보세요. 주의할 거. 환경 조건은 세부죠? 그럼 비선호 시설은 뭐가 돼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공식 권리는 세부죠? 그럼 뭐 등기부상 나온 권리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주의할 사항.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없는 건 다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14페이지 보세요. 그 대상 물건은 표시란 기본적 사항인데 토지는 몇 가지가 서식화 되어 있어요? 소재지, 면적, 지목. 아까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서하고 비교했죠? 여기는 지구지역은 여기는 없고 밑에가 있어요. 이용 제한란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 차이점이라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동그라미 쳐서요.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용도, 용도, 구조, 방향 동그라미, 일반 건축물. 이건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대장 보고 적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방향이 들어있다는 거. 자, 권리관계는 여기는 등기부 나온 권리죠?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 보고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있어요? 자, 건폐율, 용적률, 상한. 상한은 오른쪽 뭘 보고 적는다? 시군 조례. 상한은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있어요? 그럼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지구, 투기지역 이런 것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없는 것은 부동산 종합 정보망 등. 근데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입지 조건은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뢰서. 이걸 줄여서 도대주교판. 이렇게 한 게 하면 어떻게 한다? 도대주교판.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직접 조사한다 이 말이고. 관리에 관한 사항이 경비실, 위탁관리냐, 자치관리냐 이거거든요. 이것도 개공이 직접 조사. 자, 비선호시설, 개공이 직접 조사. 이 세 가지는 개공 직접 조사. 자, 거래 예정 금액 등란에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예정 금액을 기재하죠.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완성되기 전의 공시가 공시가격을 기재하는데 임대차는 뭐다?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랬고. 자, 조세 세 가지 외우라 그랬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세율 조사해야 돼요. 그럼 뭘 보고 조사해야 돼? 지방세법. 오른쪽 중개가 완성된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게 돼. 근데 임대차는 뭐요? 제외. 이거는 생략이 아니라 제외. 제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뭐 법정지상권, 유치권, 정원소 이건데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자, 외부 시설물 상태 외워야 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락공,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시설물 있죠? 그럼 이건 자료 요구사항이죠? 그 다음에 벽면 도배도 자료 요구사항이죠? 일조소음 진동도 자료 요구사항이죠? 이건 벽수 1이야. 그래서 이제 뭐 다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고 벽수 1미 이렇게. 보수는 하나밖에 없죠? 작성 방법만 보세요. 보수 실비는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기재하되 뭘 기준으로 한다요? 예정 금액을 기준. 그리고 산출액은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됐어요? 자, 주거용은 이제 끝났죠? 그러면 19대 교재 보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비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 뭐 근거 자료랄지 물건의 표시랄지 권리관계는 냈다 다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제 뭐가 차이가 있어요?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 있죠?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까지 있어. 근데 여기는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차이. 그 다음에 그 입지 조건 아니 그
입지 조건 별표 쳤어요. 입지 조건은 별표를 쳤어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여기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그럼 어떻게 해요? 도, 대, 주, 교판. 비주거용은 도, 대, 주까지. 여기는 도, 대까지. 없는 걸? 땡. 땡 그래요. 없는 걸 뭐란다? 땡. 자, 이거 별표 쳤어요? 자, 입지 조건 어떻게 한다? 도, 대, 주, 교판. 도, 대, 주, 도, 대, 땡. 자, 한 번만 더 시작. 도, 대, 주, 교판. 도, 대, 주, 도, 대, 땡. 되게 쉽죠? 자, 입지 조건. 자, 한 번만 시작. 도, 대, 주, 교판. 도, 대, 주, 도, 대, 땡. 자, 자, 안 따라하고 웃어. 하여튼 합격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이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이건 생각하면 나와. 안 외워도 돼. 왜? 건물에만 나올 거 아니에요. 경비실 같은 거.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어디? 비주거용. 이런 거 생각하면 나오니까 별표 안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했고 비선호시설 있어요? 이건 별표 쳐야 돼.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별표 쳤어요. 이 비선호시설도 별표 쳐보세요. 주거용하고 어디? 토지만 있어. 이건 특이하죠? 자, 이건 그래서 외워야 되고. 나머지는 생각하면 나와. 이건 외워야 되고. 예정 금액은 냈다 있어 없어? 있어.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미공시 조세도 냈다 있죠? 세금 칼같이 받아가는데 냈다 있고. 자, 미공시 권리도 있어. 권리는 다 있어. 근데 10번도 생각을 해봐. 내 외부가 뭐요? 수도전기 가스잖아요. 그럼 이건 건물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별표 안 쳐도 돼. 생각하면 나와. 그러죠? 그럼 벽면 도배도 생각하면 나오겠죠? 근데 주거용은 벽면 도배 둘 다 있고 비주거용은 뭐만? 나머지는 있을 리가 없어요. 환경 조건 별표 쳐야 돼.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 세 가지죠? 근데 오로지 어디만? 주거용은 나머지는 없어. 그래서 환경 조건이 중요해요. 환경 조건은 오로지 어디만? 주거용. 그리고 난 보수는 오른쪽에 냈다 있어 없어? 뭐 이건 당연하고 인적사항도 냈다 있어 없어? 뭐 이런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압축하면은 이 별표 친 것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생각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럼 공부할 것도 없어. 이거 입지 조건, 비선호시설, 환경 결국 세 가지만 하면 다 끝나네.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안 적힌 내용들은 주거용하고 거의 같아요, 달라요? 같아. 그러니까 문제도 그렇게 생각하고 풀면 돼. 자, 들어가 볼게요. 143번. 다음은 개공에 행할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1. 틀린 걸 골라라. 자,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상한 중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른다. 맞았어요? 네. 맞고. 자,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상란 중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는 사항을 기재. 맞아요? 네. 맞고. 자, 내 외부시설물 상태 벽면. 이게 벽수잖아요. 개공이 매도의 자료 요구하여 확인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맞았어요? 네. 비주거용이니까 도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벽수. 이거. 그 다음에 입지 조건란은 중개 대상물에서 개공이 매도 은행에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기재? 자, 입지 조건은 개공이 직접 조사해요.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야. 앞 지문이 틀렸어. 앞에 지문이 틀렸고 관리는 맞죠? 관리는 개공이 조사해요. 기재. 이건 맞아. 경비실 있냐 없냐는 개공이 이것도 직접 조사해요. 뒷지문은 맞는데 입지 조건이 틀려서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예정 금액 등 나누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예정 금액을 기재.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144번. 토지. 그럼 토지는 뭘 묻는 거예요? 1, 2, 3, 4 중에서 이걸 묻는 거죠. 토지. 토지 서식을 묻는 거예요.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 기재는 맞아요? 아니요. 자, 환경 조건은 오로지 어디만? 그럼 토지는 없죠? 기재하지 않아. 이거 틀렸고. 자, 비선호시설하고 입지 조건은 개공이 조사의 기재. 맞죠? 그러면 토지에도 비선호시설이 있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입지 조건도 있고 도대까지. 그러니까 이건 개공이 조사, 직접 조사 맞고.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게재. 알겠어요? 네. 맞고. 예정 금액 등란의 개별 공시지가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 가격을 기재해요. 바꾸세요. 그 가격이 아니라 지가라고 바꿔놓으세요. 잘못됐어요. 공시지가를 기재한다. 그럼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물건의 표시라는 토지대장 등본. 맞았어요? 그럼 틀린 거 몇 번? 1번. 자, TP 넘어가세요. 자, 145번은 이제 세부적인 거요. 자, 이건 주거용을 물었어요. 비주거용. 비주거용도 차이점 빼고는 다 똑같죠? 주거용은 똑같아요. 옳은 걸 골라라. 자, 네 외부 시설물 형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오폐수 쓰레기, 맞아요? 네. 틀렸어. 오폐수 쓰레기는 없어. 그 밖의 시설물까지 있어. 오폐수 시설물 안 나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주거용을 물었어요. 비주거용. 그럼 도배가 있어? 없어요. 도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을 조세는 냈다 다 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건 정답이고. 취득 시에 농어재 지방 똑같고. 입지 조건은 도, 대, 주까지 있죠? 그럼 뭐가 들었어? 교육, 시설이 들었어. 관리는 경비실, 관리주체는 있죠? 그럼 판매 및 의료시설의 입지 조건이요? 이건 입지 조건, 이게 틀렸어. 전부 다 뒤쪽이 틀렸죠? 예. 뒤쪽이. 그러니까 하나씩 틀렸으니까 자, 이거 해놓으면. 확인 설명서 끝. 자, 확인 설명서 두 문제 맞춰서. 그렇죠. 근데 100점 맞을까봐 걱정이네. 자, 146번. 이제 확인 설명서 끝나고 이제 클로징 방법 들어가면 돼요. 경영 활동에서 클로징 방법에서 계약금, 보증금, 입주일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한다. 이쪽 보세요.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한다. 이걸 부분 선결법, 세부 선결법.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5입니다. 이게 그 클로징 방법 중에 하나. 됐어요? 뭐 장단 비교법, 전짐적 확인법, 계약 전제법 이런 거 있죠? 네. 그 부분 선결법 맞는 말이에요. 자, 147번. 이제 계약 파트로 들어왔어요. 계약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개공이 중개 과정에서 중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틀린 걸 골라라. 자, 남편 명의 부동산을 부인이 매도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표현했어. 그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위임장이 있어야 돼. 위임장이 있어야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인감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됐어요? 그럼 대리권이 있으려면 뭐가 돼? 위임장. 위임장이 있어야지.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없다 그랬으니까. 2번. 자,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탐문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것도 필요하다. 알겠어요? 맞습니다. 원래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 대조해서 소유자 확인하죠? 때에 따라서는 주변 탐문도 해봐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등기부 소유자하고 실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문도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 권한을 수여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을 받으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한 권리가 없어 있어요?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건 판례고. 자, 의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격 유무, 대표자 처분 권한 유무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조사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매도인은 미성년자에게 혼인을 했더라도 자기 주택 처분 시 법정대행 동의 받아야 돼? 아니요. 왜? 혼인으로 하면 성인으로 의제.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결혼해도 결격사유니까 중개업 해 못해? 이건 계약하는 거잖아요. 혼인하면 혼자서 할 수가 있어요. 부모 동의 필요 없어요. 이게 받아야 한다 틀렸고. 자, 피성년 후견인 동그라미죠. 피성년 후견인과 거래계약을 중개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있으면 돼?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가 있으면 되죠.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안 돼. 그러면 누구하고만 해야 돼? 대리.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중개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동의서 받아와도 안 돼. 그러면 이것도 틀렸죠? 중개하면 안 돼.
동의가 있어도 안 된다고. 이건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틀린 건 몇 개? 세 개. 디귿, 미음, 비읍 세 개. 자, 148번. 자, 후견인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와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동의, 대리행위를 할 때 후견 감독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O, X, O. 맞고. 친권자는 이거 필요 없어요. 법정 대리인 중 누구? 후견이. 후견 감독인 동의 있어야 된다고. 기억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49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해당하지 않는 거. 공법상 이용 제한 필요적 기재사항 들어가? 안 들어가. 계약일은? 조건 기한? 있으면 들어가.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거래 금액? 이 공법상 이용 제한은 다 있는데 여기는 없어. 거래계약서만. 그러니까 정보공개사항, 확인설명사항,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다 있는데 공법상 이용 제한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만 안 들어가. 자, 그 다음에 150번 이제 거민 들어가 볼게요. 거민은 몇 가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민은 항상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계약이면서 또 소유권 이전이면서 또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걸 항상 원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이쪽이 거민 대상이 되는 경우고 이쪽이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계약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기억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매매계약서는 거민 받아야 되겠죠? 증여 교환도 받아야 되겠죠? 증여도 받아야 돼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증여가 자주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증여. 아까도 비교했습니다만은 거민 대상이 돼.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는 됩니까? 네,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도 되고 공유물 분할 계약서 됩니까? 네, 공유물 분할 계약서도 됩니다. 됐어요? 이것도 계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는 계약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거민 받으라고 별도로 공부해야 돼, 이건.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 됐어요? 그러면 거민 대상이 안 되는 거 계약 아닌 거 찾아봐. 판결 빼고. 상소, 또 경매, 또 수용 이런 거. 됐어요? 그 다음에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것이 전세권, 임차권. 이건 왜?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계약서는 거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 이유는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지만 안 받아.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둘 것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뭐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까 문제 한번 나왔죠? 거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의제되는 거 두 가지 있죠? 토지거래 뭘 받으면?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 이건 의제. 의제니까 거민 안 받죠? 자, 그러면 나머지 뭐 거민권자, 거민 신청권자 이런 것은 문제 지문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해결할게요. 자, 150번 보세요. 거민 대상이 되는 건 모두 몇 개냐? 판결서 거민 받아? 네. 하나 동그라미. 자, 공장재단 매매계약서는? 안 받아. 자, 공유물 분할 계약서는? 받아. 경공매 수용? 안 받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받아. 토지거래 허가? 의제? 안 받고. 토지주택 교환계약서? 받아야 되죠? 임목매매는? 안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안 받죠? 왜? 신고 필증 나오니까 의제. 증여는? 되는 거 몇 개? 빨리 쉬어봐. 5개 확실해? 네, 5개가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151번. 틀린 거 모두 골라라. 거민 신청에 대한 거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맞죠? 네.
근데 시장 등의 읍면 동장에 검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죠? 그러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 소장 승인받아야 돼요? 통지? 통지만 해주면 돼. 알려만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검인 권한을 동장에 위임했다고 알려만 주면 돼. 승인 틀렸어. 통지.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 등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어디다 제출해야 돼? 등기소. 그 말은 검인계약서는 등기할 때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3번. 증여계약서 검인 받아야 돼? 네. 맞고. 자, 4번.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이 집행된 판결서일 때도 판결서에 검인 받아야 돼? 네. 맞고. 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체결된 계약서 검인 받아야 돼? 네. 맞죠? 네. 그럼 이걸 위반하면 어떤 죄냐?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상. 자, 5번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1상. 됐어요? 뭔 상? 1상. 뭔 상? 1상. 자, 그 다음에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인중개사법에 들어있어요? 아니요. 어디가 들어있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뭔 치법? 조치법. 그래서 몇 페이지? 6번 틀렸죠? 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뒷에 넘어가세요. 7번. 개공은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의뢰인이 검인 받아달라고 요청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럼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재도 없어. 이건 옛날 규정이야. 10년 전 규정이라고. 지금은 할 수는 있어요. 신청할 수는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7번도 틀렸죠? 그럼 2개 이상의 시공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판결서 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 시공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았어요. 그러면 틀린 거 몇 개 지금? 1번, 6번, 7번.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2번. 이제 부동산 실명법 틀린 걸 골라라. 실명법은 기본적인 것만 넣어놨어요. 그냥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명의신탁 약정 금지에 위반한 신탁자고 그 교사자 5년하고 3억. 5년하고 2억.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거랬어요? 5이. 신탁자는 5이. 수탁자는 3억하고 3년하고 1억. 1년하고 3천. 기억나요? 방조자. 그래서 신탁자는 5일, 수탁자는 3일, 방조자는 1일. 그래서 5일, 3일, 1일. 그럼 5, 3 그러니까 맞아 틀려? 틀렸어요. 5, 3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2번. 명의신탁 약정 무효하고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해 못해? 못해. 맞고. 자, 배우자 동그라미. 자, 특례는 3가지 있죠? 배우자하고 뭐요? 정중, 또 종교단체 3가지. 그 위에다 적어. 배우자, 동그라미, 정중, 종교단체. 이건 특례입니다. 배우자, 정중, 종교단체. 대신 조건이 있죠?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 과징금,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특례를 인정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뭐 이 뜻이요. 맞는 말이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소유자, 공유등기, 명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 맞습니까? 네. 맞고. 자,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어. 횡령죄 돼? 아니요. 채권 판례가 바뀌었다 그랬죠? 네. 채권 판례가 바뀌어서 안 됩니다. 지금은 횡령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 소유권 보존등기 동그라미. 보존등기도 타인 명의 하면 약정무효 등기무효 즉 실명법 위반이냐 이 말이야. 실명법 걸려 안 걸려? 보존등기도 타인 명의 하면 약정무효 등기무효 실명법 걸려 안 걸려? 걸려. 이전등기만 걸린 게 아니라 보존등기 가등기 다 걸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건 몇 개? 1번하고
자,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바로 문제에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들 워낙 민법을 많이 했으니까. 자, 153번. 확정일자 제도에 관해서 맞는 걸 골랐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확정일자 인은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대리인도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확정일자 받아줄 수도 있어요. 자, 2번.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는다. 맞아요? 그럼 확정일자 받으면 뭐 전액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 자, 최우선 변제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최우선 변제 요건이 뭐예요?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죠? 소액보증금인데. 소액보증금이 있게요.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다. 주택가액이 얼마? 예, 그럼 우선 변제 있어요? 우선 변제 요건은 뭐예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주주확이죠? 확정일자 이거 공부하잖아 지금. 효력은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해요? 후순위? 후순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죠? 그럼 이건 금액 제한이 있어? 없어요.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 보증금 10억에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경매 들어가면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보증금 전액이 맞지? 이해되셨어요?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구분을 못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2015년 6월 1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러면 6월 6일에 후순위 권리자 일반적으로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당일. 맞은 말이다. 그때 이제 대항력이 갇힌 걸 전제로 한 당일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네, 맞는 말이고.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곧바로 경매 신청권이 발생해? 안 돼.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고 사는데 임대인 보증금 안 돌려주잖아요. 그 주택 바로 경매 못 들어가. 그럼 뭐가 확보가 돼야 돼? 집행 권원.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없고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맞는 말이에요. 효력만 물권적 효력이지 그 자체가 물권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 밑줄 그으세요. 임대인 동의를 얻어 가로로 묶으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간 동주민센터에다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근에 신설된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4번도 최근에 신설된 거. 주임법상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 제공 요청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라. 확정일자는 주택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등에서 부여한다. 맞아요? 네. 맞았어요? 네. 그 외에 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공중인, 사무소 다 부여할 수 있어. 됐어요? 네. 2번. 자, 확정일자 부여 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어디고 확정일자 부여일 언제고 차임 보증금 기준 확정일자 부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돼. 네. 맞습니다. 3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부여기관, 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맞습니까? 네. 확정일자가 그 방법에 번호 넣어주고 매월 며칠은 확정일자 받았다. 뭐 동주민센터 기간 그거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이 확정일자예요. 맞고. 주택임대 이해관계 있는 자 밑줄 보세요. 이해관계 있는 자.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자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체결을 하려고 하는 자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체결을 하려고 하는 자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임대인 동의. 근데 여기는 임대인 동의 받으란 말은 없어요. 이해관계 있는 자는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를 받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수수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됩니다. 네, 이거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5번. 다음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 의뢰받고 개공이 한 중개행위다. 옳지 않는 걸 골라라. 자,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끊어봐. 맞아요? 네. 맞고. 계약 차임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맞았어요? 네. 맞고. 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할 때도 묵시적 갱신, 즉 법정 갱신이 인정이 된다.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몇 월에서 몇 월? 6월에서 1월. 임차인은 1개월 전. 그럼 맞는 말이에요. 주임법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주택 임대차로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 사용 수익 목적이 한 것이 아닌 계약은 무효이므로 주임법 입장에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주로 뭐 사용 수익 목적이 주가 돼야 돼. 그래야 보호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판례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럼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재 위반해서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네. 맞고.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임차인에게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일자로 소급하여 후승인 권리자에게 우선한 효력이 있어요? 아니요. 소급하지 않죠? 네.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그 즉시 발생합니다. 자, 5번이 정답. 자, 156번 상임법 들어갑니다. 옳은 걸 골라서 틀린 거. 옳은 거. 임대인은 임차인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없어? 아니요. 있어요. 원칙은 거절할 수가 없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럼 뭐가 틀렸어요? 어떠한 경우.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 1년. 근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예함을 주장할 수 없어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고. 자, 3번.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나. 맞죠? 네. 그럼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1년. 누가 1년이라고 그랬어요? 계약갱신 요구하면은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 없어. 법정갱신에서 나오지. 그러면 기간까지 동일하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 자, 계약갱신 요구는 기간까지 동일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만 증감할 수가 있다. 몇 분의 9? 얼마? 100분의 9. 이해됐어요? 이제 법정 1년이라는 것은 법정갱신에서 나오지 계약갱신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여기는 기간까지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이건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의 경우 임차인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안 하면 법정갱신 인정한다. 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맞아요? 뭐가 틀렸어? 1월 전 이게 틀렸어. 자, 앞지문 첫째 줄 틀렸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7번 봐보세요. 주임법 같은 경우는 임대차 맺으면은 6개월에서 몇 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이 규정이 있죠. 임차인 쪽에서는 몇 개월 전? 1개월 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돼 버리죠. 법정 갱신. 근데 상임법에서는 이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루 전이라도 통지하면 갱신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첫째 줄 지문이 틀렸어. 이건 지금 상임법이잖아요. 주임법이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전 1월까지 이 지문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머지 내용은 다 맞아. 1년이란 말. 이해됐어요? 예. 상임법은 임차인 쪽에서 1개월 전 이 규정이 없어. 그 다음에 5번. 임대인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적법 전대죠? 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누구를 대의해서? 임차인. 대의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정답. 이건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57번 하나 더. 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하고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 중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하나만 고르라? 모두.
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을이 건물을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날부터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건사. 주주 대신 뭐다? 건사. 이 길부터 대항력. 맞습니다. 2번. 사업자 등록 후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만 적용하므로 교회, 동창회, 종친회, 사무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교회, 동창회, 종친회, 사무실은 상임법 적용되지 않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을이 소유액 임차일 때 임대건물 가격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를 말하죠. 다른 담보물권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맞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각과 을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각과 을 모두 그 기간 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임대인은 주장할 수가 없지만 누구는? 임차인은 주장할 수가 있다. 모두가 없다는 게 틀렸어.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 4번은 틀렸고 5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순위에 따라 보증금 우선적으로 배달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 구청장이 틀렸어. 자, 상임법은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 관할 세무서장. 이렇게 돼야 돼. 관할 뭐다? 세무서장.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8번은 이제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자, 계약갱신은 임차인이 몇 월에서 몇 월 사이? 6월에서 1월 사이.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외적으로 거절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거절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그럼 이 거절 사유 문제입니다. 그래서 158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임차인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도 차임을 연체하면 거절 사유 돼? 아니요. 틀렸죠? 몇 개? 3개. 자, 기억 틀렸고.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해도 거절 사유 되죠?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면 거절 사유 돼? 네. 틀렸어. 왜 틀렸어요? 서로 합의하에가 들어가야 돼.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때만 거절 사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보상하면 거절 사유 아니야. 이해됐어요? 서로 합의하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틀렸고. 자,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 일부를 전대하면 거절 사유 되죠? 동의 없이가 핵심. 동그라미 쳐놨어요. 자, 임차인 임차인 그러면 전부 일부 고의 경과실로 파손하면 거절 사유 돼? 중과실.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 그 다음에 비읍. 임차인금은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절 사유 맞죠? 네. 일부 멸실 동그라미. 핵심적인 단어를 외워야 돼. 일부 멸실. 자, 마지막 시험. 임대인이 목적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자,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동그라미. 철거나 재건축은 뭐다? 대부분. 철거나 재건축은 뭐다? 대부분. 그래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건 몇 개? 3개. 3개인데 거절 사유 그냥 공부하지 말고 핵심적인 거 외워야 돼. 몇 기 차임 연체? 3기. 이거 핵심. 보상을 제공할 때는 서로 합의하에. 핵심. 전대는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만 거절 사유. 멸실은 일부 멸실도 거절 사유. 자, 파손은 중대한 과실. 이거 철거나 재건축은 대부분. 이런 핵심적인 단어를 알아놔야만이 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공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매 종결 시 물적 부담, 소멸주의하고 무슨 주의? 인수주의.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이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면서 말소 기준 권리는 애우라고 했죠? 네. 그 왼쪽에 첫째 줄. 자,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이면서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들이 뭐가 있냐? 저당권, 또 근저당권, 또
압류 등기 또 가압류 등기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건 무조건 애우라 그랬어요. 네, 애우라 그랬어요. 자, 이건 무조건 소멸되면서 말소 기준 권리다. 자,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담보 가등기. 이건 평생을 써먹는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권. 이거 무조건 뭐다? 인수. 근데 이 유치권이 하나 소멸된 거 있죠? 어떤 경우?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한 것은 소멸이에요. 나머지는 무조건 인수.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 중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이 전세권은 소멸. 원래는 인수가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하면 소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보면 D의 앞선 동그라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인수된다, 소멸. 소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설정된 권리는 인수.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이 말소 기준 권리, 저당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럼 뭐가 말소 기준인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이야. 그럼 이걸 기준해서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인수돼요, 소멸? 소멸. 자, 이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 헷갈리면 안 돼.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 자, 이 정도 해놓고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접근해 볼게요. 자, 중개법인이 을에게 경매 관련 권리 분석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경매 동그라미. 경매를 통하여 허가 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까 우리가 그건 배웠죠? 허가 구역에서 경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됩니다. 아까 공부했죠? 맞고. 2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어. 그럼 농취증을 제출해야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맞아요? 네. 자, 농취증 언제까지? 매각 결정일까지. 그래야 허가를 해줘. 농취증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나와버려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후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주택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 변제가 인정받을 수 없다. 맞아요? 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후 동그라미. 그러면 주주는 언제까지 갖춰야지 최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예요. 전까지. 그래서 이제 후 그거에 틀려서 전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돼. 됐어요? 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없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주택 경매의 경우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는 대지가액 포함한 주택가액 3분의 1이요? 2분의 1. 2분의 1 포함해서 최우선 변제. 자, 경매 부동산 관련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성립 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매수인에게 인수가 된다. 맞았어요? 네.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맞습니다. 자, 160번. 자, 160번은 경매하고 공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나만 골라라. 모두. 일반적으로 낙찰 가격에서 경매가 공매보다 비싸다? 싸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왜 더 경매가 싸? 경매는 저감률이 몇 퍼센트? 20. 공매는 10. 그러니까 다운돼봤자 10%니까 아무래도 공매가 비싸겠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는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해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다. 맞아요? 네.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일 이후라 그랬어요? 이전.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전 동그라미 쳤어요. 첫 매각일 이전. 이게 중요합니다. 자, 3번. 애국인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까 그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경매 물건보다 대금 납부 조건이 까다로워요? 유리합니다. 왜 그래? 왜? 분할 납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어요.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고. 유리하다 그래. 맞아요. 그 다음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보다 앞선 제3호 권리는 인수해야 돼? 자, 이 지문을 잘 보면 선순위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제3호 권리. 이보다 앞선 제3호 권리. 제3호 권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뭐 임대차라고 가정을 해봐요. 주주를 갖추는 임대차.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인수됩니까? 소멸됩니까? 소멸. 이게 말소 기준이야. 그럼 이게 소멸이에요. 물론 저당이 없으면 이게 말소 기준이 되죠. 그죠? 근데 저당이 있으니까 이건 소멸이야. 그렇죠? 그러면 인수해야 한다. 이건 틀렸어. 자, 경매의 채권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있죠? 저당권자도 가능하죠? 채무자 가족도 가능하죠? 근데 뭐가 들었어? 감정인하고 그 친족 참가해 못해. 그래서 매수인도 된다 안 된다? 아니 채무자 안 되고 재매각에서 전매수인 안 된다 그랬죠? 감정인 안 돼. 집행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참가할 수 있는자 없는자 알아두시면 돼요. 2번 정답. 자, 160번 타당한 것을 골라라. 경매에 관한 설명에 타당한 것을. 자, 채권자들은 첫 매각일 이후 법원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배당 요구를 한다. 아까 한번 나왔죠? 이전이라 해서 이전, 이유가 아니라. 자, 2번 지문도 잘 봐보세요. 경매로 인하여 소재되는, 자, 소재되는 동그라미. 이 말은 소멸되는 같은 말이에요. 임차주택의 임차인은 경매 개시 결정이 있기 전부터 대항 요건을 갖추고 당해 주택을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매수인은 그 자리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 있어요. 자, 이거하고 똑같네. 이 지문하고. 자, 임대차 대항 요건을 갖췄다, 주주를 갖췄다는 소리죠? 소재된다는 말은 앞에가 담보물이 있다 없다? 있다. 경매보다 앞에 설정됐다. 그러면 매수인이 이 사람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소멸되니까. 그러니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쫓아낼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소멸되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렸어요. 없다가 틀렸어요. 있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항고할 때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보증으로 매각대금은 10분의 1. 맞아요? 금전 법원 인정 유권을 공탁하고 항고가 기각돼 채무자 소유자는 이 금전이나 유권을 돌려줄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 그럼 그 밑에 적어. 그 외 항고인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외 항고인은 돌려받아. 근데 다 돌려받는다 그랬어요. 이유를 떼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유를 제외하고 돌려받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채무자 소유자는 전액 몰수가 돼버려요. 기각돼버려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기간 입찰에서 입찰 기간은 일주일 이상 2개월 이하. 여러분들 기간 입찰 제도 있죠? 기간을 주는데 1주에서 1개월에 1개월. 2개월이 아니라 1주에서 뭐다? 1개월. 20일 기간 줄 수 있어도 2개월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뒷지문은 맞아. 매각기일은 입찰 기간 끝나는 일주일 안으로 날로 정한다. 이거 맞고. 자, 5번. 배당 순위에 있어서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 보증금은 당해세보다는 후순위지만 일반 임금 채권보다는 선순위다.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 자, 한번 볼게요. 확정 일자 받은 임차 보증금 몇 순위? 몇 순위? 4순위. 당해세는? 2순위. 그죠? 일반 임금 채권은 5순위. 자,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게 어디가 나왔냐면 요약집. 자, 133페이지 보세요. 이 순위가 그 한 줄로 그걸 물어봤는데 5번이 맞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할 건데 옛날에도 한번 했잖아요. 몇 순위를 기준으로 잡으라 했어요? 4순위에다가 기준 순위 잡아놓으세요. 기준 순위라고 적어봐요. 4순위가 무슨 순위? 자, 복잡하니까 딱 두 가지만. 저당권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건 몇 순위? 4순위. 기준으로 이걸 딱 잡아. 그러면 3순위가 뭐라 그랬어요? 자, 법에서 정한 기일, 법정 기일이 저당이나 확정일자 받은 임차 보증금보다 앞선입니다. 앞선 국세하고 지방세. 이거 몇 순위? 3순위. 그죠? 그러면 6순위가 뭐요? 자, 법정 기일이 저당이나 확정일자 임차보다 뭐다? 늦은.
국세, 지방세. 그럼 세관 부과율이 빠른 거이 3순위, 늦은 거이 6순위죠. 그럼 5순위가 뭐가 들어왔어요? 일반 임금 채권. 세치계약고 들어갔다 그랬죠? 이게 몇 순위? 5순위. 그러면 1순위는 대충 알죠? 1순위가 뭐예요? 소액보증금. 소액보증 최우선 번제. 그리고 3개월 임금채권. 최종 3개월 임금채권. 이게 몇 순위? 1순위. 뭐 대충 알죠? 그러면 가장 늦은 것이 뭐예요? 8순위. 일반 채권. 무슨 채권? 일반 채권. 그 다음에 0순위는 뭐예요? 경매 비용. 비용은 이제 0순위로 순위도 안 나와. 그 다음에 2순위가 당해세. 7순위가 뭐예요?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이거 이제 7순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면 그 지문을 잘 봐보세요. 그 마지막 지문을. 확정일자를 받을 임차보증금은 몇 순위예요, 지금? 4순위는 당해세가 몇 순위? 2순위보다 늦지만 5순위인 일반 임금 채권자보다 선순위다. 그러니까 마이스터에서 자, 이 내용을 한 줄로 만드는 거죠. 그죠? 5번 정도.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자,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 대리는 유사한 내용들이 엄청 많죠. 근데 유일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자는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법인.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인 개공만. 근데 누구는 빠져? 중개인. 중개인은 경공에 못한다 그랬죠? 중개인 X. 자, 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구소 구청장이죠? 여기는 사무소, 소재지관할 지방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처분, 중개사법 며칠 처분? 7일. 여기는 14일, 딱 2배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중개사법은 시도지사가 실무교육 실시권자고 법인은 누가 받아? 임원, 사원, 전원, 모든 전원이 받고. 근데 매수신청은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받되 법인은 누구만? 대표자. 대표자만 받습니다. 차이. 금액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개인들, 공인중개사 개공 얼마? 1억. 법인 얼마? 1억. 본사무소는 얼마? 1억. 똑같아요. 겸업하면 2배로 들어야 돼. 결격사유 비슷해요. 근데 2번만 체크해보세요. 오른쪽. 경매 관련죄로 유죄 판결 받고 몇 년? 2년. 이것만 좀 차이.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취급 물건은 똑같아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똑같죠? 똑같고. 자, 공제규정 우리는 누구 승인? 국장.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 자, 확인설명서 우리는 몇 부 작성? 3부. 그리고 쌍방 주고 한 분은 보관하죠. 몇 년? 3년. 근데 여기는 5년. 여기는 보관 그럼 무조건 5년이요. 자,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50만 원 범위에서 뭐다? 50만 원 동그라미 협의.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죠? 수수료는 그 1번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된 경우 있죠? 그걸 좀 바꾸세요. 매수인으로 된 경우 매수인.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매수인이 됐다는 것은 허가까지 받았다는 소리죠? 매수인이 되면 감정가 얼마? 1%. 최저 매각 가격 얼마? 1.5 범위에서 협의입니다. 협의.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도 안 되고 매수인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얼마 범위에서 협의? 50만 원. 50만 원 범위에서 협의. 그러면 실비는 얼마? 30만 원 범위에서 협의. 정리하세요. 자, 162번. 틀린 것을 골라라. 매수인정 대리 문제인데 틀린 걸 골라라. 자, 개공이 등록 취소를 받은 경우. 자, 여기도 등록 취소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사무실 외부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를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뭐 매수신청 대리한다고 뭐 다 써붙여 놨을 거 아니에요. 제거해야 되고 맞고. 그 다음에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받았다고 표시 안 하죠? 여기는 해야 돼. 자랑스럽게. 그렇죠?
나는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그죠? 자, 3번. 2번이 틀렸고. 개공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 처분을 받으면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 등록 좀 받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중개사법에도 며칠? 7일. 여기도 7일. 근데 여기는 지방법원장. 처분청이 지방법원장이니까. 맞는 말이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 후 사망으로 등록이 취소됐어. 그러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 좀 받나?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반납해야 안 해? 안 해. 근데 여기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차이점. 중개사법은 아까 안 한다 그랬죠? 네. 여기는 해야 돼.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그 다음에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좀 반납하죠? 네. 여기는 대표자 임원이었던 자가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대표자가 하죠. 네. 여기는 대표자 또는 임원. 임원이 하나 더 들어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반납. 자, 끝났고, 그 다음에 각종 장부,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 도표 한번 봐주실래요? 이건 이제 중개사법인데, 이건 중개사법 내용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사 확인 설명서는 표준 서식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령해가 나온다, 시행규칙. 서식은 무조건 시행규칙이에요.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그리고 보관기간, 일반은 있어, 없어? 전속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자, 교부, 일반하고 전속은 일반교부고, 확인설명 거래계약서는 쌍방교부. 업자가 뭐냐면 개공을 말해, 개공이라고 바꾸세요. 개공이라고 바꾸세요. 그러면 개공은 서명, 날인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근데 소공은 일반하고 전속은 같이 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있다 이 말이고. 작성 부수, 일반하고 전속은 몇 부? 2부. 확인설명 거래계약서는 몇 부? 3부.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두 번째 줄. 자, 합격 의지를 가진 자만이 합격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입에서 10곡대 교재 끝나고, 자, 다음 주에 맞죠? 다음 주에는 동영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까지 와야 돼요? 9시 반까지입니까? 9시까지 오라 그랬어요? 말 안 했어요? 이제 다른 학원들은 9시 반까지 와서 시험 봐요. 10시 20분까지 보통 보고 10분 쉬었다가 강의 들어가거든요. 아마 여기도 9시 반까지 오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시험 보고 또 해야 되니까 이 동영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강의가 바로 들어가니까 조금씩 어려워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동영 때 계속 반복하니까 점수가 올라가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저 추석 명절 잘 되시고, 뭐 선물 보내준 거 잘 받았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